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늙은 도령이라는 필명으로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된 다음 아고라하고 저의 개인 블로그인 늙은 도령의 세상 보기에 12년 동안 글을 써왔던 신현재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봤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익숙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얼굴도 생각보다 더 늙어 보일 수도 있고 더 젊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던 저는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매력이 넘치고 즐겁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방송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이니까요. 제가 방송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 목표 등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12년 동안 글을 써왔는데 왜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이런 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저는 방송을 2년 전에 제안을 받고 지금의 같이 하는 기술진들과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좀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한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100일이 되기 며칠 전에 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부산 동네에서 살 때였는데 제 기억에도 하나도 없던 시절에 성마비균에 전염이 돼서 간염이 돼서 제가 성마비에 걸렸고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간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피곤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몸에서 좀 특별한 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극도로 피로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알아봤더니 그게 공황 증상의 일종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저는 그렇게 몇 가지 특별한 보질병 비슷한 특별한 증상과 질환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는 얼마큼 몸이 나빠졌느냐.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그 당시에는 한 2분에서 3분 이상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거를 보면 기사 한 단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몸이 탈진이 돼서 구토가 나오거나 공황 증상 비슷한 증상들이 일어났어요.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까지 추락했었습니다. 통신사업을 하다가 통신사업을 접게 된 것도 결정적으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제가 수면장애와 공황 증상 때문에 먹는 자연 수면제를 먹고 잠들고 깨어났을 때,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한 2, 3분 정도 저는 통증을 안 느끼고 몸에서 막 일어나는 열이나 이런 내부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열들이 일어나면. 그런 각성이 되는 열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나중에는 정말로 살아있는 자체, 깨어있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바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내가 사업도 망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참 열심히 살았고 장애인이지만 일반인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고 참 잘 살아왔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차피 죽더라도 알고나 죽자.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알고나 죽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를 했느냐? 닥치는 대로 책을 사다 읽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당시 지금까지 오는 이 세상이 신자유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관한 책들을 사서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경제학에 관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경제학을 읽다 보면 정치학을 또 공부하게 되고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공부가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많아졌고요.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쭉 읽고 해오던 시절이 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덧 제가 사서 읽은 책들이 한 500권을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어느 때였어요? 제가 어떤 책인지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제 뒤에 있는 책들이 제가 읽은 책들인데 이 책들 중에 어느 책이었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한 부분을 딱 봤어요. 보는 순간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옛날에 내가 읽었던 무슨 책과 무슨 책과 무슨 책에서 있었던 내용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람의 인간의 뇌라는 게 여러 가지 매핑을 합니다. 지식들을 여러 곳에다 둡니다. 그리고 기능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뇌들에. 그런데 저의 기억도 그런 식으로 산재해 있었어요. 지식들도.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모든 지식과 기억들이 그렇게 곳곳에 산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아, 이거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읽었던 500권의 책들에 있었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저로서는 정말로 놀라운 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도리수 밑에서 몇십 년을 고행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도내를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깨달음에 든 것 같이 저도 그러한 순간의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뇌에 번개가 번쩍 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들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서 그 500권 각자 따로 있었던 책들의 지식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을 받는데 저의 지식이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첫 번째 성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참 신기한 게 제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24시간 내내 느끼던 고통과 통증,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러한 힘겨움들이 보니까 상당 부분 약해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물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좋아졌겠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는 진화가 뇌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모든 몸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뇌가 살아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좋아지고 몸에서 느끼던 그 많은 질환에서 오는 통증들도 약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했던 제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저는 소아마비죠. 온갖 고질병 많죠. 거다가 백반증에 걸려서 색깔도 변하죠. 공황 증상 있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은 이후로도 저는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체력은 조금씩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800권 정도 이르렀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건강도 더 좋아졌고 통증도 더 줄었어요. 체력도 더 좋아졌고 공황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0권에 이르렀을 때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제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느껴왔던 그 고통이나 통증,
열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저는 글을 쓰는 것에서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송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책을 계속 읽어서 지금은 한 2,000권 정도를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친이 그 어렸을 때 집에 책을 많이 사다 놓으셨는데 그 책까지 합치면 한 3,500권에서 한 4,000권 사이를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 갈 수 있는 최바닥까지 떨어져 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건강,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걸 다 잃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목표는 뭐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방송을 하는 첫 번째 목표는 그거였었습니다. 제가 처음 책을 다시 읽게 됐을 때 알고나 죽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드리는 게 사실 저의 목표였어요. 저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쉽게 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해드리고 나눠드리면 그게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신념으로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는 10분, 15분마다 뉴스를 검색하고 확인하고 이럴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가짜 뉴스, 루머 이런 것들에 많이 속게 돼요. 음모론, 거짓된 진실, 조작된 뉴스, 왜곡된 것 이런 것들에 많이 속으면서 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 이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민주주의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상위 1%를 위해서 하위 90%의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처럼 불평등을 늘리고 양극화를 늘리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지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두의 권리와 서로의 평등함을 유지하고 그 평등함 속에서 자신의 자유, 자신의 성향, 기호, 자신의 취미 이런 것들을 살려갈 수 있게 되려면 지식을 좀 더 많이 알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그런 지적 검증 부대나 지적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글을 쓰는, 방송을 하게 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읽고 공부하고 성찰하고 또 다시 반성적으로 재성찰하고 재고찰하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익히고 배우고 제 것으로 만든 지식들을 최대한 쉽게 나눠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민주주의의 시민이자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행복하게 충분히 자기의 능력과 성향과 취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 그것에 제가 작은 안내자가 되고자 하는 게 저의 방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적 검증 부대나 지적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만나면, 그래서 제가 지식을 나눠드릴 수 있게 되면 제가 원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출발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방송들 사이에서 저는 재밌거나 즐겁거나 이게 아니라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고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미디어 생태계에서 유튜브 방송이나 팟캐스트 생태계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다 많은 사람한테 좋은 양질의 컨텐츠와 정보,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인터넷 초기 연구들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냐면요. 인터넷은 텔레비전 방송사하고는 달리 누구나 돈이 없거나 부자거나 학력이 많거나 높거나 아니면 학력이 낮거나 성별이거나 몸의 장애 유무 이런 거를 따질 필요도 없이 모두나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 각각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것으로 더 발전하고 더 나아져서 더 좋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어떤 방향으로 갔나?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올려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양한 내 안에 여러 명의 나를 갖고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드라마를 좋아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식 채널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런데 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드는 곳이면 또 방문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안 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접속하고 다시 방문하는 곳들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의 성격, 취향, 기호, 자기 나이, 또래, 생각, 가치관, 주관,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진 것 쪽에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터넷의 이용 시간이 늘면 늘수록 사람들의 생각들이 점점점 확증 편향 쪽으로 가게 됐어요. 인간의 뇌는 언제나 많은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게 일관성을 갖게 되도록 해놔요. 그렇지 않으면 뇌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 자기 가치관이나 생각, 주장, 신념하고 다른 것들은요. 그걸 주의 필터라고 하는데 필터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걸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게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거의 99%는 그렇게 돼요. 또 매일같이 평상시 반복하는 일도 그렇게 돼요.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운전을 했더니 도착해 보니까 집입니다. 그런 것들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돼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도 그렇게 무의식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의식, 내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항상 1%의 의식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서 강화가 돼요. 자기의 생각들이 점점 강화되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얘기나 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증 편향이 생겨요. 확증 편향이 생기면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고 진실이거나 사실이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점점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생각이 고정화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나 자기가 들르는 곳에는 다른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 회원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성향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찬양하거나 이 사람한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사람이라는 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비판할지를 못해요. 비판했다간 확증 편향에 걸려 있는 사람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전염이 되면서 점점 강화가 되는 것을 사회적 폭포수 효과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아웃라이어하고 넛지를 쓴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가장 잘 다루었어요. 쉬운 책으로. 예를 들면 요 루머나 또는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이런 책을 통해서 캐스 선스타인이 그런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설득의 심리학이나 그다음에 긍정의 언어 뭐 이런 책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이나 진화 심리학 같은 책들을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확증 편향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를 그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사회적 폭포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에서 사회적 폭포수 효과를 거쳐서 집단 극단화가 되면요. 어떤 행동이 생기냐면 그 사람들 사이 내에서 서로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용감하게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했다가 온갖 공격받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그런 사이에서는 용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게 댓글 기능으로 보통 나와요. 또는 페이스북에 좋아요. 뭐 구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천, 비추천 뭐 이런 것들이요. 기사들의 댓글 기능을 놔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일 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가 지향하고 그 사이트가 떠받드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나 이런 셀럽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오면은요.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버티게 해요. 나쁜 얘기는 비판적인 얘기는 못 쓰게 만듭니다. 그게 심화되면 집단적으로 강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사이트는 온전한 그 사람들, 그 셀럽이나 유명인이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언론인이나 교수나 이런 사람의 완전한 그들만의 리그와 왕국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극단화된 것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유튜브 방송도 처음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전부 다 극단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도요. 모두 다 그들만의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 왜곡된 뉴스, 왜곡된 진실, 조작된 뉴스 등이 마음대로 떠다니고 돌아다니게 됐어요. 자기네끼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를 바이러스성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한테 질병을 옮기는 그러한 전염이 잘 되는 것들이 범람하게 됐어요. 과연 그 사이에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제 방송이 통할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통할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를 끝없이 모른 척하고 방송을 안 하면 이러한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지겠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혹시라도 그게 저라면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전해드리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갔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식 채널이라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늙은 도령의 세상복이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식을 나누게 되고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사안에 관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고 통섭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가짜뉴스나 음모론이나 루머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양질의 지식과 좋은 지식, 탄탄하고 튼튼하고 알찬 지식들을 좀 더 갖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게 됨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늙은 노령의 세상보기라는 제목으로 지식 채널 형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를 통으로 하는 방송 외에 그 방송마다 여러 가지 책이나 특별한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또 별도로 지식의 도서관처럼 따로 방송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다 좀 더 심화된 지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방송을 가서 볼 수 있게 또 하나를 녹화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쌓아 놓아서 늙은 도령 세상 보기에 오면 지식의 창고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송은 늙은 도령의 매일 보기라는 걸 할 겁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에 그날의 이슈를 글로서 항상 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중간중간에 건강이 나빠서 몇 달 쉬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의 두 개의 블로그에 한 1,500만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오래된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날의 이슈를 다루는 거를 생방송으로 해서 늙은 도령의 매일 보기라는 제목하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방송을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와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도 그 기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도 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저 2,000권, 3,000권 넘어서 5,000권, 6,000권까지 계속 갈 겁니다. 나이가 먹어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드릴 거예요. 하나 모아서 성찰하고 압축하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빼먹는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분야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지적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10만 달러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과정,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로의 길, 그 끝에는 어떤 아름다운 성지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유토피아가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고 그 길 끝에는 분명 아주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함께 갔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도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는 더 힘을 내서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어눌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이 아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씩 고쳐나가겠습니다. 저도 발전된 모습 보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늙은 도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첫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좀 지루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